예, 오늘 이데올로기의 순간대상 스몰 iA에서 라지 iA까지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몰 iA는 상상적자, 이상적자라고도 하죠. 라지 iA는 이건 자아 이상입니다. iA와 라지 iA의 차이, 이상적자와 자이상의 차이는 미국 문화와 소련 문화 사이에서 별명이 기능하는 방식에 의해 더 잘 예시될 수 있다. 찰스 럭키 루치아노. 이게 이제 미국 문화에서, 그 다음에 요시프 비사리오노비치 주가시빌리 스탈린, 소련 문화에서 사람 이름인데, 첫 번째 경우에는 별명이 이름을 대신하는 반면 두 번째 별명은 성을 대신한다. 첫 번째 경우 별명은 개인이 흔적을 남긴 어떤 이례적인 사건을 암시한다. 찰스 루치아노는 상대 갱단의 야만족 고문에서 살아남은 럭키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럭키가 이름을 수식합니다. 이름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를 매혹시키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특징을 암시한다. 찰스 럭키. 그러니까 찰스 럭키 루치아노라는 이름에서 이 럭키라는 별명이 하나의 어떤 특징을 제시하는 거예요. 단일 특질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동일시하고 싶은 어떤 특질, 내가 동일시하고 싶은 어떤 특징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죠. 요시프 비사리오노비치의 경우도 유사하게 강철이 스탈린 자신의 냉혹하고 강철 같은 성격이 아니라 개인 스탈린이 아니라 역사적 진보 법칙인 자본주의의 붕괴와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강철 같은 필연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제 요시프 비사리오노비치 주가시빌리 스탈린에서, 이 스탈린은 개인의 어떤 이 성명이라는 성격보다는 역사 법칙의 필연성, 이것이 강철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냉혹하고 강철 같은 것은 바로 그가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는 시점이다. 역사적인 어떤 변증법적인 필연성을 이루는 것이 스탈린의 의미인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것을 자기가 이루는 자기를 동일시한 것이죠. 설과 피로 이루어진 인간 개인이 자신을 좋아할 만한 것으로 바라보는 어떤 이상적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 이상의 지점이에요. 자기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죠. 역사가 자기를 응시하는 대타자예요. 역사가 자기를 응시하는 대타자인데, 나를 응시하는 역사 앞에서 내가 되고자 하는 인물, 이게 이제 스탈린이에요. 이게 이제 자아 이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를 루소의 후기작인 루소가 말하는 장자크에서도 발견한다. 이름은 이상적 자아, 상상적 동일시의 지점을 지시하는 반면 성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며,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상징적 동일시의 지점, 즉 우리가 자신을 판단하고 관찰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상징적 동일시의 지점은 대타자가 관여하는 것이죠. 이상적 자의 지점은 대타자가 관여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특질과의 동일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특징과의 동일시예요. 근데 이상적 자에서 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될 때는, 그때는 대타자라는 응시의 관점이 참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구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스몰 iA가 항상 이미 라지 iA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하는 이미지, 상상적인 형태를 결정하고 지배하는 것은 상징적 동일시, 우리가 관찰되는 시점인 것이다.
형식적 작용이라는 수준에서 이러한 종속은 스몰 iA로 표기되는 별명이 또한 단순한 기술이 아닌 고정적 지시자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스몰 iA가 라지 iA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그 락강에서도 거울상 이미지는 그 엄마의 거울 뒤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단일 특징, 트레트, 윤회, 그 단일 특질에 의해서 확증되죠. 그렇기 때문에 IA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즉 거울상 이미지가 거울상 이미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확증해주는 특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라지 IA에 종속된다. 네. 그 라지 IA는 바로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되 그 대타자의 응시를 참조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관찰되는 시점이에요. 스몰 iA는 내가 관찰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라지 iA는 내가 대타자의 응시에 의해서 내가 관찰되는 지점이에요. 내가 보긴 보는데 대타자의 응시를 참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스몰 iA로 표기되는 별명이 고정적 지시자로 기능할 수 있다. 스카페이스라는 별명으로 누군가가 불린다면 이는 단순히 얼굴에 흉터가 많아서가 아니다. 흉터가 없어져도 그는 여전히 스카페이스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고정적 지시자, 그의 그 정체성의 고정적 지시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적 기술적 수준에서 공산주의적이라고 합법화된 정치 체제가 극도로 억압적이고 전제적인 현상을 이야기한다 해도, 물론 공산주의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와 자유 속에서의 진보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고정적 지시자이기 때문에 이 억압적이고 전제적인 현상들, 이런 것이 민주주의와 자유 속에서 진보로 해석돼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진보다 이거죠. 이게 무슨 이유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과 우리가 관찰되는 시점 사이의 차이가 상상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 사이의 차이가 되는 것일까? 무슨 이유로? 첫 번째 접근에서 우리는 상상적 동일시 속에서 유사성 수준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모방한다. 상상적 동일시 속에서 유사성 수준에서 타인을 모방하는 거예요. 반면에 상징적 동일시에서 우리는 우리가 타인을 모방할 수 없는 지점에서, 즉 유사성을 벗어나는 지점에서 그와 우리 자신을 동일시한다. 내가 보는 것과의 동일시가 아니라 내가 보여지는 것과의 동일시예요. 그러니까 그 유사성 수준에서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을 벗어나서 대타자가 나를 응시하는 그 관점에서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죠. 이게 자이상이에요. 라지 IA. 우디 알렌의 영화 Play It Again Sam에서 보가트의 이미지에 대한 주인공의 관계는 상상적이었다. 키가 작고 못생겼다는 것이 동일시의 근거였다. 이것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사랑의 끈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은 보가트에게 비밀은 제가 당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저 자신이 되는 거죠. 라고 말한다. 그에겐 더 이상 동일시를 위한 외적 참조점이 필요치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과의 동일시를 성취했기 때문이다. 그 전에 동일시했던 것은 그 외모에 대한 동일시죠. 외모의 유사성에 대한 동일시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상적 동일시, 상상적 자, 이상적 자의 차원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 이제는 보가트와의 외적 동일시가 아니라 대타자의 응시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상징적 위치를 점유하는 것과의 동일시예요. 그러니까 보가트와의 이별이죠. 이것이 이제 자이상, 라지 IA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가트와의 어떤 그 외적인 그 비슷한 점과의 동일시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의 동일시를 성취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그 상징적 대타자의 응시를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의
동일시를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8번. 그런데 여기서 그는 맞아요. 당신은 키가 작고 못생겼어요. 빌어먹을. 근데 저도 혼자 잘 해낼 수 있을 만큼 키가 작고 못생겼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주인공이 보가토와의 동일시를 벗어던진 것이 아니라 자율적 인격체가 되면서 진정으로 자신을 보가토와 동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라지 IA를 근거로 해서 스몰 IA가 이제 유지되는 것이죠. 더 이상 상상적 동일시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 수준에서 상징적이라는 데 있다. 상징적 동일시에 의존해서 자신의 상상적 동일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주관적 상징적 네트워크에서 자신에게 위임된 어떤 역할을 맡음으로써 주인공도 그렇고 보가토도 그렇고 상징적 동일시에 의해 상상적 동일시가 해소된다. 상상적 동일시에 매몰되어 있던 데에서 해방되는 거죠. 상상적 수준에서 이제 주인공은 보가토가 지닌 혐오감을 주는 특징인 왜소함과 추함, 이것과 동일시하게 되었다. 상징적 동일시, 자 이상에 종속되기 전에 상상적 동일시는 이거는 일종의 상상계죠. 환상이죠. 횡단의 대상으로서의 상상계예요. 환상이에요. 그러나 상징적 동일시에 근거한 상상적 동일시, 이거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진, 그때 그 환상이라는 것은 횡단할 필요가 없는, 자기가 추구해야 되는 환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상이 상상계에 속해 있느냐 상징계를 근거하는 환상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상상적 동일시 또는 이상적 자아에서 자아 이상까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적 자아에 매몰되면 그러면 이건 환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 자기 환상, 자기 자신에 매몰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라지 IA가 된다면, 즉 자아 이상을 획득한다면 이거는 상징적 대타자의 관점을 참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계에 굳게 두 발을 딛게 되는 것이죠. 상상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아닌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IA가 되어야지 긍정적 의미의 IA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라지 IA를 배제시킨 스몰 IA에만 집착하게 될 때는 이거는 주체가 말하자면 대상과 그냥 이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거리가 없는 거예요. 거리가 없고 그냥 이거는 정신병적으로 가는 것이죠. 정신병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주체가 그냥 환상과 그냥 이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라지 A를 근거로 한 스몰 IA는 이거는 대상 A와의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거리가 생기면서 여기서 이퀄가 되는 거예요. 거리가 있으면서 이퀄가 되는 것과, 그러니까 이거는 나 자신을 대상화시킨다는 뜻도 되는 거죠. 나 자신, 주체를 대상화시켜서 그 상태에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지향해야 될 A를 갖다가 바라보는 것과 그 거리 없이 대상 이퀄 내가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주체와 대상이 이퀄가 되어버리면, 동일시가 되어버리면 정신병이 되는 것이고, 대타자의 관점을 참조할 때 이때는 자아 이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상적 자아와 자아 이상, 이상적 자아로부터 자아 이상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래서 자아 이상에 근거한 또는 자아 이상에 의존한 스몰 IA, 즉 이상적 자아가 될 때 대상과의 거리가 생기고, 또 주체가 자기 자신을 대상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대상에 대한 어떤 욕망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스몰 IA는 그냥 정신병으로 간다.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